안녕하십니까. 원주국세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서원국 씨라는 행복학의 권위자가 미국에서 행복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연세대에서 행복학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행복의 정체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행복해지려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 행복해지는 것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윈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 목적학을 창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다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살까요? 다른 모든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존과 번식을 하다가 보면은 생기는 하나의 감정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그 첫 번째 이유로 바로 그래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진화론을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서 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갖다 멸종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지구의 지배자가 됐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이 머리도 더 컸고 몸집도 컸지만 멸종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뇌에서 상처가,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결정을 주겠다는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행복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행복의 속성은 아이스크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책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복도와 불행도가 처음 2주차에는 극단점으로 갑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시점, 한 100일쯤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별 차이가 없죠.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행복과 불행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가지고 느끼는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감은 내가 더 생존의 이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쾌락을 던져주는 것이고, 불행이라는 건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라고 불행감을 줘가지고 그것을 적응의 단계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냥 계속 행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들뜬 기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갖다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불행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아마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이라는 건 한 방에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극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인생이 한 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즐거운 일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던지고 있죠. 왜 한국 사람이 불행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집단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내 행복과 성공을 누군가한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사실 그래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겠지.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 살지 계속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나의 행복을 남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행복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높은 자리를 갖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일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자는 이것을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컴의 날이란 어떤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논리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핵심만을 뽑아내는 것을 오컴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 명예, 사랑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하나씩 논리를 잘라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나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고 이 책 속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인생관, 행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